는 다 여기다 집어넣고 얘가 다 해주겠지. 그러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미안해서 못 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태백 사람한테 거기는 하느님이 물을 안 줬습니까? 다 물 줬잖아요. 다 버리고 저쪽에 의존하고 있다가 못 준다니까 이제 쩔쩔매는 이런 것이고, 또 이게 강에 백년빈도의 비에 맞게 만들었는데 그럼 200년 빈도의 비가 오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1차원적인 관리고, 2차원적인 관리는 평면 얘기하죠. 평면. 자, 비가 전면에 떨어지니까, 전면에 걸치니까 전면에서 다 모아주자 이거죠. 모아주면은 된다. 홍수가 났을 때 누구 돈으로 메꿔주냐면 세금으로 메꿔줍니다. 결국은 상류 사람, 하류 사람 다 같이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다. 여기 백그라운드 철학은 밑에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철학으로 이렇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로 2차원적인 물관리라고 봅니다. 2다음에 3입니다. 물관리 3차원적인 물관리가 있을까 생각하시겠는데, 3차원적인 물관리는 요 두께, 깊이를 봅시다. 깊이를 봤을 때 옛날에 지하수가 높아가지고 옛날에 개울에서 멱도 갖고 물고기 잡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못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지하수위가 다운되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모세관 현상으로 여기 표면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거기에 지렁이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새도 살고.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것은 지표면의 습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수는 공짜, 퍼스자 이러다 보니까 저기 점점 다운됩니다. 다운되니까 아주 조그만 다운되더라도 표면의 습기는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생태계가, 환경이 다 파괴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옛날에 가지 잡고 밀가지 잡고 그랬는데 걔는 다 말랐으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죽어버렸죠. 그거 먹던 다른 동식물 다 죽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3차원적인 물관리는 이거 깊이 생각하자. 지하수를 생각하자. 그래서 퍼스가 좋을 때 집어넣자. 뭘로 집어넣냐? 침투시설. 침투시설이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논같이 이제 조그만 턱만 50cm 정도 턱을 딱 주면은 비가 오고 거기 다 보이잖아요. 그럼 다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별로 안 들겠죠? 침투시설로 집어넣어서 항상 여기를 생각을 하자. 지하수를 생각을 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철학은 환경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3다음에 4인데 손바닥에서 4차원까지 나올까 이렇게 궁금하겠죠? 4차원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 4차원적인 관점. 이 땅은 우리 애들도 쓸 땅이다. 그래서 뭘 만들더라도 우리 애들한테 부담 주는 걸 해주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애들한테 장난감, 비싼 장난감을 사줬는데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장난감이다. 그럼 이거 좋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싫다고 해야 됩니까? 사실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냥 용돈을 배터리 사는데 쓰면은 책을 사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냐 독이냐. 당장은 선물이지만 나중에 독이 됐다. 그래서 유지달리기를 짓게 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백그라운드 철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물관리가 갈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3차원적인 관리를 못했을 때는 자연 환경과의 갈등이 있고, 2차원적인 갈등을 해결 못했을 때는 상류와 하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한 물관리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제가 빗물을 모은다니까 처음엔 콧방울 켰어요. 그거 뭐 얼마 되냐. 근데 제가 빗물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봐라. 비가 20mm 오면 여기 40톤이 찬다. 라고 보였더니 그거는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수자원 조금 코딱지만큼 뭐 세이브하는 건 오케이 하는데 제가 또 다시 도전을 했어요. 홍수 방지한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팍팍 튀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무슨 홍수 방지냐. 절대 양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양 가지고 따져야 된다. 자, 빗물 탱크는 집수 면적 1제곱미터당 0.05.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제곱미터면은 5톤 내지 10톤 정도의 용량을 만들라고 이제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홍수 조절료인데, 예를 들어서 안동댐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당 1제곱미터 0.07 정도 돼가지고 이거나 비슷하다. 작지만 큰 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고기인데 전체 조그만 고기 전체의 무게는 큰 고기의 무게가 같다. 그럼 어느 게 좋습니까? 관리하기. 아, 크기 좋지 뭐 회를 쳐도 그런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큰 걸로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 위험도에 대해서는 어떨 거냐. 위험도가 이걸 작살만 쫙 맞으면은 저거는 모든 시스템이 죽는데 저 위에는 안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들 아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해서 그게 그냥 회사가 망가지면 그냥 꿀딱 망하는데 이걸 분산을 하자. 하다못해 뭐 저 시장에서 계란 파는 아줌마도 다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왜 물관리 이렇게 해야 되느냐. 스타시티 아까 사례를 보셨습니다. 스타시티가 이제 IWA라고 인터내셔널 워터 어소시에이션 국제물협회의 잡지에 카바스를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보고 보러 옵니다. 그 아까 그 비디오 보신 게 이거고요. 여기 3,000톤짜리 빗물 탱크를 만들었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커요. 주장 복합 아파트에서 3,000톤짜리 제일 큰데 근데 누가 4,000톤짜리 만들면 이제 2위로 밀려나고 3위로 밀려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려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3,000톤이지만 세계 최고인 이유, 영원히 세계 최고가 된 이유, 여기에 한국의 철학을 심어서 설계를 했다. 한국의 철학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하수도가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하수도까지 고쳐라 그러면 고치겠습니까? 안 해야지.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그 고민이니까 포스코인데 빗물 탱크 좀 만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스코에서는 내가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낸 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현금 줄 수는 없고 그 광진구에서는 구에서는 자기네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요거 하면 몇 퍼센트 주고 요거 하면 몇 퍼센트 주고 그러는데 처음에 요거 하면은 빗물 처음이니까 시범으로 빗물 시설하면은 10%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저 팔아보라. 이렇게 하니까 코스코에서 그냥 아주 행복한 거죠. 돈을 따지면 몇 대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거 받으려고 설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한 6년 있었고 해외에서 15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했습니다. 3,000톤짜리 그때 3,000톤 얘기 안 하고 가보니까 이걸 다 파가지고 지하 3층까지 다 만들었더라고요. 제일 큰 게 58층, 제일 좁은 게 37층. 그래서 37층짜리 저 B동을 지하 1층을 접하자. 그랬더니 공사한 사람은 저기 일도 아니다. 어차피 팔라고 그랬다. 어차피 양반이 사람이 좀 밑에 있어가지고 팔라고 파고 그래서 대학 다 채우려고 했었는데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면적이 1,500제곱미터, 높이가 2m. 그럼 1,500 곱하기 2하면 3,000이죠. 3,000톤짜리 빗물 탱크가 이렇게 만들었죠. 아주 싸게 만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싸게 하니까 광진구에서는 원래 18주